독수리가 됐나요? 현치대가 참새가 됐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내중에 실험해 봤더니 얘들 갖다가 이성에다 갖다 놨더니 몇 대가 지나니까 뿌리들이나 이렇게 되더래요. 이게 뭐냐면 변종들이 있는 거예요. 환경에 맞게 변해가는 거. 이거 뭐 과학적인 용어를 뭐냐고 그러냐면 적응이라고 해요. 어댑테이션, 적응이라고 해요.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고 계시잖아요. 추우면 추운 대로 버티면서 살고 더우면 더운 대로 견디면서 살잖아요. 거기에 맞게 사람들도 좀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좀 까맣고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하얗고 그렇잖아요. 적응해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변이해진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연스테가 퇴화방지 시스템입니다. 이 변이체들인데 돌연변이체들인데 이 머리가 2개인 뱀하고 다리가 6개인 개구리가 살아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그럼 어떤 게 선택을 받을까요? 정상적인 머리 하나인 놈하고 다리가 4개인 놈이 선택을 받습니다. 이게 다리가 2개 더 있다고 하도 뛰는데 별 도움이 안 되잖아요. 걸리적거리기만 하고. 그냥 그 자연 선택은 진화의 시스템이 아니라 퇴화를 막는 시스템이에요. 퇴화를 막는 시스템은 똑같이 진화도 막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있는 이 형태대로가 가장 자연스러워 야생으로 살아가기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좋게 변하든 나쁘게 변화된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물고기가 개구리로 변한다고 하는데 물고기하고 개구리하고 중간중에 있을 거 아니에요. 중간은 개구리도 아니고 물고기도 아니고 얘가 살아가기 쉬울까요? 안 쉬울 거예요. 안 좋아요. 자연선택에서 탈락된단 말이에요. 얘들이 백호, 돌연변이십니다. 노새, 이거는 잡종이죠. 치아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얘들이 살아가기 좋을까요? 못 살까요? 자연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 못 살아가요. 자연 선택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자연 선택은 명확하게 진화의 동력이 아니라 퇴화 방치하는 동력입니다. 그래서 돌연변이도 진화의 동력이 될 수 없고 자연 선택도 진화의 동력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진화가 될까요?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진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확히 안 일어납니다. 과거에도 안 일어났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게 무척추동물에서 척추동물이 되려면 중간에 진화가 조금씩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한꺼번에 일어나면 아까 골드슈미츠가 얘기하는 호프풀버스터 이런 갑자기 괴물처럼 탁 튀어나오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려면 이렇게 변화해 가야 돼요. 물고기에서도 개구리로, 개구리에서도 파충류로 이렇게 변해 가야 되는데 과거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흔적들이 남아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 수십 개의 그 많은 화석들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화석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 중간 정도는 없어요. 화석을 찾아보면 자, 이게 무슨 화석이죠? 잠자리. 수억 년 전의 잠자리 화석입니다. 이건 뭐죠? 개구리죠? 이건 뭐죠? 이건 못 맞추더라고요. 박씨예요. 박씨. 박씨예요. 박쥐예요. 박쥐. 이건 뭐죠? 악어. 이건 뭐죠? 거북이. 얘들은 왜 진화 안 했을까요? 수억 년 전 화석들인데. 화석을 보면 진화의 중간 단계 화석들이 없어요. 화석이 이렇게 나옵니다. 진화가 맞다 그러면 아까 그 생명나무처럼 단세포 생물에서 자꾸 차차차차 변화하고 갈려나가는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화석을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옛날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똑같아요. 똑같거나 지금 없거나. 지금이 없는 건 뭐죠? 멸종된 거예요. 우리 한반도에서도 호랑이 멸종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멸종이 되다 보면 화석이 나오다가 어느 순간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있는데 지금 있는 동물들이 옛날에 없는 건 없어요. 거의. 아직 못 찾는 건 몇 개 있겠지만 이런 상태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아무리 연구를 해도 150명 이상 땅 파고 화석을 연구해도 현상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그래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제가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찾아본 거예요. 창조학 책에서 뽑은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곤충의 진화 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파랗게 있는 거는 화석의 증거들이 있는 거고 점선이 있는 거는 화석의 증거가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보면은 실선으로 있다가 점점 연결된 거는 다 점점점이에요. 연결된 고리가 없다는 거예요. 화석의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없어도 얼마나 없다? 하나도 없다. 공룡이에요. 까만 선은 화석의 증거들이 나오는 거예요. 과거 무슨 일이
하얀 건 없는 거예요. 아까 그 그래프랑 똑같죠. 중간에 연골고리들은 하나도 없어요. 어느 책을 보더라도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죠? 과거에 진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진화가 일어났다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하나도. 그래서 이분이 얼마 전에 작곡하신 저 스테판 제이 불드라고 하버드 대학교의 고생물학 교수예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 세계적인 학자인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런 이론을 나타냈어요. 1977년에 더 리턴 오브 호프풀 머스터시라는 단속 평형 이론 해가지고 뭐냐면 평소에는 진화가 일어나지 않고 평형이 일어나가지고 진화가 안 일어나고 있다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원인으로 인해가지고 평형이 단속 끊어져가지고 진화가 확 일어났다. 갑자기 진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화석에서 진화의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뭐죠? 아까 골드슈미츠가 1940년도에 희망적 괴물 이론 했잖아요. 그 이론 똑같잖아요. 그래서 리턴 오브 호프풀 머스터 희망적 괴물 이론이 다시 돌아왔다 이게 거예요. 공룡이 알을 낳다 보니까 어느 알 속에는 갑자기 병아리가 나온 거예요. 새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분이 학자적인 양심으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부분의 화석적은 불변하며 이러한 무진화 현상이 오랜 기간의 지질면대층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은 모든 고생물학자, 화석을 연구하는 분들이에요. 고생물학자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다만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을 뿐이다. 그 이유는 화석종의 불변성이 무진화에 진화가 없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학계를 지배하고 있는 다윈의 이런 진화론과 상반된으로 흥미없는 연구 결과로 치부되기 때문이다. 너무나도 광범위한 화석종의 불변성은 당황스러운 실상이며 화석종의 불변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진화, 진화가 없다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 그분이 얘기한 거예요. 진화론자의 아주 대장격인 분이 얘기한 거예요. 진화의 증거가 화석에서 찾아볼 수 없다. 딱 선언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런 얘기 안 해요. 왜 안 한다? 학계를 진화론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면 연구비가 안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가 없고 얘기 안 하는 거다. 다 알고 있다. 근데 이거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건 뭐 저널에 나온 거니까 내셔널 히스토리라는 저널에 자기가 어떤 이론을 하면서 낸 거예요. 이게 실상입니다. 진화론이 실상이에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자, 마지막으로 진화는 앞으로도 일어날 수 없다. 연력학 제2법칙 얘기인데 이건 좀 어렵죠. 연력학 제2법칙이 모든 에너지가 적은 쪽으로 변화해 간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쓸만한 에너지가 자꾸 없어진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점점 더 낡아진다는 거예요. 세상은 안 좋은 쪽으로 가지 좋은 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원리가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예를 들면 공기 안에 탱크 안에다가 공기를 같이 집어넣으면 여기서 이쪽으로 갈까요? 여기서 이쪽으로 갈까요? 몰라요? 좀 어렵나요? 이렇게 갑니다. 좀 더 쉬운 걸로 트럭에다가 벽돌을 쌓았다가 트럭을 확 올려가지고 벽돌을 싹 쏟아붓잖아요. 그럼 이렇게 쌓일까요? 이렇게 쌓일까요? 이건 좀 쉽죠. 네. 트럭에 쌓여있을 때는 어떤 형태로 쌓여있죠? 정돈되어 있는 상태로 쌓여있는데 이걸 쏟아 부어버리면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정돈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돈되지 않은 상태로 간다. 쓸모있는 에너지에서 쓸모없는 에너지 쪽으로 간다는 게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근데 진화라는 건 뭐예요? 저등동물에서 고등동물로 정열도가 더 낮은 거에서 더 좋은 쪽으로 간다는 이론이에요. 진화라는 건 점점 좋아진다는 거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이게 뭘까요? 토마토 스프 같죠? 토마토 스프인데 다른 거로 생각해 보자고요. 메뚜기가 있습니다. 메뚜기 100마리를 믹스에다 딱 집어서 왱 갈아가지고 놓은 거예요. 라고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얘가 시간이 지나면 메뚜기가 될까요? 메뚜기 모든 성분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모든 성분이 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 번개가 치고 이렇게 에너지가 들어가면 메뚜기가 된다는 게 진화론이에요. 그게 무슨 진화론이야? 그게 진화론이에요. 우리 생명이 처음 탄생했을 때가 교과서에 어떻게 나오죠? 옛날에 따뜻하고 영양 성분이 많은 연못이 있었는데 거기에 번개가 치고서 막 이렇게 번개가 침대되지 않으면 열수구 뜨거운 물이 나오는 구멍 근처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거기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했다.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질문 맞죠? 생명의 기원. 과학 공부 안 하나 보네. 내가 보러 와서 우리 아들들이 여기 과학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나오잖아요. 암모니아하고 메탄가스 집어넣고서 전기 피스하고 막 했더니 거기서 유기물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생명체 근원이 있다 나오잖아요. 그게 인류론하고 다른 게 뭐예요? 시간론이 이거예요. 이게 메뚜기 된다는 거. 시간만 지나고 오랜 시간이 있고 에너지가 들어가면 된다라는 게 이거예요. 근데 연력학 제2법칙과 완전히 위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한 생명이 아까 세포 보셨잖아요. 생명은 진화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현명체의 진화는 현재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돌연변이 뻥이고 자연스택 뻥입니다. 돌연변이도 일어나고 자연스택도 일어나지만 그게 진화의 동력이라는 건 뻥이에요. 그 다음에 과거의 화석에도 증거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연력학 법칙에 비추어 볼 때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화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요 문만 나서고 TV만 틀고 책만 열면 진화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런 거 알까요 모를까요? 진화론을 제대로 연구한 사람들이 이거 다 알아요. 그 사람들 다 보고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 얘기를 자꾸 할까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 답은 진화론자들의 입에서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영국의 생물학자인데 왓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화론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논리적으로 일관된 증거에 의해 진화의 사실이 입증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니고 유일한 다른 이론인 특별 창조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뭔 얘기예요? 특별 창조가 뭐예요? 창조. 이거잖아요. 아 이건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못 믿겠어. 근데 생명의 기원, 이 우주의 기원, 지구의 기원을 알고 싶은데 이게 아니면 이걸 택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아니라고 그러면 나와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진화. 누군가 만들었거나 저절로 만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 둘 말고 딴 거 있나요? 누군가 만들었거나 저절로 만들어졌거나.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군가 만들었거나 이건 일단 제외놓고 보는 거예요. 아 이거는 선택의 옵션이 아니야. 이거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치워놓고 나머지 중에서 어떤 건지 생각해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럼 뭘 선택해야 돼요? 저절로 만들어졌다. 아까 그 얘기 다 알아요. 이분들도. 얘기하면 우리가 과학이 아직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아직 못 찾았을 뿐이야. 이건 절대 아니고 우리가 아직 못 찾은 거야. 좀 더 과학의 발전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왜 이걸 선택을 안 하죠?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도 계속 나옵니다. 진화는 줄리안 헉슬리라고 굉장히 유명한 다윈주의인데 진화론자인데 진화는 지구상에서 나타난 생각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생각이다. 하나님에 대한 가설은 지혜를 필요로 하고 도덕적 분석이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어떤 것을 만들어야 한다. 이게 뭔 얘기예요? 이걸 선택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인정하면 바로 이어놓은 게 우리가 그 창조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세상을 심심풀이 땅콩으로 한번 만들었다가 없었다가 만들었다 이거 아니잖아요. 어떤 목적이 있어가지고 만드시고 친밀하게 지내시고자 하는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빼곡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도덕적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싫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들이 얘기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대신할 만한 어떤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만든 게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이 언제부터 나올까요? 다윈이 만든 거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 그때도 나오고요. 그 전에도 나와요. 진화론. 세상이 저절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근데 정확히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만들지 못했을 뿐인데 다윈이 그걸 만든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이분이 생물 철학자인데 진화론은 과학이라기보다는 진화론자들에게 발표된 이론이다. 진화론이 의미와 도덕성을 지닌 기독교를 완전히 대신할 수 있는 이상 특정한 종교로서 공표되었다. 진화론은 종교인식이다. 이것이 초기 진화론의 실체였고 오늘날도 여전스럽다. 굉장히 실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전에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면 바로 이거죠. 근데 굉장히 실력 있는 진화론자예요. 진화론이 뭐라고요?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화론하고 창조론하고 논쟁하는 거를 컴퓨터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진화론하고 창조론의 싸움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과학적인 싸움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증거가 맞냐, 내 증거가 맞냐, 증거 가지고 싸웁니다. 그러면 내 말보다 네 말이 더 맞는 것 같네. 너보다 수긍하기도 하고, 네 말이 이런 면에서 말이 안 돼.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학교에서 그 과학자들이 그 맨날 피 터지게 싸웁니다. 학교에 가면. 근데 보세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욕부터 나옵니다. 저 개독교회 뭐 어떤 이런 것들 뭐 말도 안 되는 어디로 가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진화론 사이트에 가봐도 우리 공격하는데 좀 심하게 공격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싸울까요? 그 종교 싸움이기 때문에. 세계관 싸움이고 종교 싸움이기 때문에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서로 다른 세상을 살고 있거든요.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요. 성경적인 세계관이냐, 세속적인 세계관이냐, 진화론적 세계관이냐, 창조의 세계관이냐, 이거 완전히 다르고 이건 타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협이 안 되니까 비트위에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거 딱 보면 달라요. 비디오로도 많이 나와 있어요. 동영상으로도 많이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나. 뭐가 말이 안 되는지 잘 얘기 안 해요. 그냥 말이 안 된다고 그러지. 왜? 종교 싸움이 있대요. 세계관 싸움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받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딱 이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점점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어리석은 증거가 없는 그런 걸 주장하면서 자꾸 하나님한테서 떠나려고 하는 아담 할아버지 때나 노아 때나 바벨탑 때나 지금이나 별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성경은 정말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리고 세계관이 나오고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 창세기는 틀림없이 역사적이다. 그렇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주 오래된 기원을 얘기하는 거고 12장 그 이후는 아브라함부터 쭉 나오는 역사적 얘기잖아요. 그럼 역사로 받아들여야죠. 신화로 그러니까 시가서, 시편이라든지 아가서라든지 이런 시문학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역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맞고 그래야지 복음의 의미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따져보니까 다 맞아요. 오늘은 얘기는 안 했지만 생명의 신비학을 보면 종류대로 명확합니다. 그건 바뀌질 않아요.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안 변합니다. 아무리 가도 안 변하고 과거에도 안 변하고 앞으로도 안 변할 거예요. 노아 홍수의 증거 오늘은 못하겠지만 이 땅을 보면 노아 홍수의 증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질학의 난제들이 있는데 지질학에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대구조항 이런 거 설명 안 되거든요. 왜 그러는지. 근데 노아 홍수를 딱 보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땅을 보면 노아 홍수가 보이고 노아 홍수가 사실인 걸 알면은 그 과거의 창세기 좀 이상한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 싶은 것들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의 홍수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뭔가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노아 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가 심판받아서 멸망된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이 누리고 있는 것은 나중에 불신판이 있는 것을 예비하기 위한 거다. 지금 세상에 이게 나와 있잖아요. 베드로후서에. 노아 홍수의 증거를 보면 옛날에 그 심판이 있었네? 앞으로도 심판이 있네? 하나님 진짜네? 성경 사실이네? 너 그대로 살아야 되겠네? 있는 거예요. 봐봐. 그걸 잘 못 알아챌까봐 땅에다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새겨 놓으신 것 같아요. 노아 홍수를 통해가지고. 그런 걸 보는 눈이 생겼으면 좋겠고, 그래서 정말 성경이 사실이고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심판 후에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천국에서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날이 될 때까지 정말 성경을 딱 붙잡고서 이 말씀 진짜 이대로 살아야지 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